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우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헤타페가 정배당을 받고는 있지만 홈인 거에 비해서 지로나에게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투표율에서도 지로나 쪽을 가리키고 있긴 합니다. 우선 저는 이 경기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경기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헤타페가 최근에는 조금은 괜찮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 압박이나 많은 활동량의 장점을 보여줬었던 팀인데, 최근에는 이번 시즌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었고, 수비적으로도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로나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수비는 불안하지만 공격에서의 그런 좋은 부분들의 모습들, 역습이나 이런 뭐 측면을 활용하는 이 지로나의 패턴을 봤었을 때 헤타페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지로나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헤타페가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지로나가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무승부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저는 지로나가 좀 많이 우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는 헤타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하 선수가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는 어떻게 보면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아가 빠지고 나서의 경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흐름 또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스톤 빌라는 흐름이 다시 좋아지나 싶었지만 여전히 좀 득점에서는 좀 경기력의 기복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득점이 터지는 날에는 많이 터지는데 터지지 않는 날에는 수비가 원체 불안하기 때문에 결과도 주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팀을 봤었을 때 자아가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라면 아스톤빌라가 경기력의 기복은 좀 심하더라도 확실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그리고 이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톤빌라의 기복적인 부분들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수로 나왔을 때 아스톤빌라가 그것을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지금의 아스톤빌라의 득점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브라이튼이 웨스트햄 상대로 4승 6무로 굉장히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마치와 랄라나 그리고 에스투피난 등 좀 주축 자원들의 결장 예정이 좀 있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쿠팔과 코르네 그리고 커트주마 이렇게 결장 예정이고 파비안스키 키퍼가 지금 또 결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손실적인 부분들을 보면 브라이튼은 주축 자원들이 결장 예정인 점은 아쉽긴 하지만 웨스트햄에서의 파비안스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에 큰 팀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웨스트햄이 조금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도 앞서는 브라이튼이고 홈에서의 경기 또한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이런 모습이라면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이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리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첼시가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리식 그리고 티아고 실바 아스플리쿠에타가 결장 예정이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고 그리고 스투루이크 이런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지금 두 팀을 놓고 봤었을 때, 첼시가 이 리즈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의 전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첼시 쪽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또한 리즈가 이번 시즌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도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첼시와 리즈를 비교해봤었을 때는 첼시가 조금이나마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유리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첼시였으면 첼시를 가져갔겠지만 지금 첼시가 득점적인 부분들도 너무 떨어져 있고 중원에서의 힘도 굉장히 좀 약해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도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즈가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리즈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첼시가 이 정도의 배당과 투표율을 받았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로 아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토트넘이 조금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과 쿠나, 칼라즈치, 트라우레가 결장 예정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 그리고 벤탄쿠르, 그리고 세세뇽, 슈골, 오리스 키퍼가 결장 예정입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울버햄튼과 비교를 해보자면 울버햄튼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토트넘의 아쉬운 점은 중원에서의 주축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결장을 하면서 중원에서의 힘싸움이 좀 밀리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경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답답하긴 하죠. 하지만 울버햄튼과 비교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가끔씩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기복 자체가 워낙에 심하고 수비적으로 저는 좀 주력도 많이 느리고 공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이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을 알메리아가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이 경기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표율이 이렇게 좀 비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에서는 잘 지우지 않는 편이긴 한데 알메리아가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고 비아레알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나 비아레알의 지금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메리아가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고 상대 전적도 지금 우세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배당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비아레알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은 이 경기는 저는 알메리아의 이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경기력과 알메리아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비아레알의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크지 않고 비등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기라서 저는 이 경기에서 선택을 하기가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가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 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지만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상자를 보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채 아담스 그리고 살리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틸레망스, 메디슨, 저스틴과 에반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다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있긴 해요. 사우스햄튼은 채 아담스가 없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죠. 저는 일단은 두 팀 다 주축 자원들의 부상이 있는 상황이고 레스터가 원정인데도 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레스터 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몰리긴 했는데 그만큼 사우스햄튼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저는 레스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두 팀 다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었다면 두 팀의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 두 팀 다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고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은 두 팀의 경기였다면 승패 방향을 생각을 했겠지만 두 팀 다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 두 팀은 좀 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레스터라면 경기적인 부분들은 레스터가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엘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마요르카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엘체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그런지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괜찮은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요르카 쪽으로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죠. 근데 저는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물론 마요르카가 홈에서의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고 엘체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마요르카가 이 단통 승을 가져가기에는 이 정도로 투표율이 몰릴 만큼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저는 엘체 상대로 압도적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한 마요르카라는 팀이 보여주는 그 경기력이 엘체 상대로 그 정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배당이나 투표율이나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력은 마요르카의 단통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이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한 게 세비야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 이번 시즌 특히나 뭐 라리가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아쉽죠. 아틀레티코도 뭐 경기력이 세비야 상대로 압도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 시즌의 세비야, 최근의 세비야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기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사실은 뭐 이 두 팀을 놓고 보자면 에스파뇰이 경기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우세하더라도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고, 그리고 에스파뇰이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무승부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가 넘어갈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좀 안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패 방향으로 보통 가져가는데 이 두 팀에서의 승패 방향을 놓고 보자면 바이돌리드가 홈에서의 이점은 충분히 있겠지만 저는 에스파뇰이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밸런스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바이돌리드보다는 에스파뇰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경기적인 부분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라면 바이돌리드 쪽보다는 에스파뇰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한 차례 1무를 이제 거둔 상황이고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아우니, 그리고 아테스, 쿠야테, 그리고 맥켄나나 오리에 좀 결정 예정자가 많습니다. 핸더슨도 그렇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칼버트레인과 패터슨이 결정 예정입니다. 노팅엄이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뭐 에버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뭐 이 두 팀을 놓고 봤었을 때 노팅엄이 뭐 정배당을 받은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에버튼이 워낙에 좋지 않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에버튼이라면 믿음이 가진 않죠. 하지만 저는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노팅엄이 최근에 좀 많이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축 자원들이 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정 예정자가 많은, 주식 자원들의 결정 예정자가 많은 노팅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정에서의 에버튼이더라도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과 노팅엄이 역습에 너무 좀 취약한 부분들이나 에버튼의 세트피스 한 방은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맨유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티아고 알칸타라, 루이스 디아스, 조고메즈가 결장 예정이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마샬, 그리고 에릭센, 반더베이크, 그리고 루크쇼가 결장 예정입니다. 지금 맨유도 결장 예정자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리버풀 홈에서의 맨유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버풀과 맨유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금의 맨유와 리버풀이라면 맨유에게 리버풀은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 팀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맨유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경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고 공격에서의 득점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지금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빌바오가 최근에 좀 많이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라요고 라요가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좋지만 빌바오가 라요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의 좋은 부분들도 많이 보여줬었고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도 이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세트피스나 크로스의 상황들 그리고 빌바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라요가 저는 쉽게 뚫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라요가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이 아니라는 점과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한 팀이긴 하지만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저는 좀 크다라고 저는 원정이더라도 무난하게 잡아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티스가 홈일 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 베티스가 이 빠른 템포를 활용한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좋고 측면에서의 스피드도 굉장히 좋아서 이 경기를 좀 고민했었지만 베티스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공간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알의 벤제마가 복귀하면서 어쨌든 지금 또다시 레알이 다시 또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수비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벤제마가 돌아온 레알이라면 저는 원정이더라도 베티스 상대로 이겨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